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0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나이 50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긴 세월,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요. 이해 바랍니다. 남편은 효자입니다. 장손의 외아들이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을 휘어잡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마음의 병이 생겨 몸도 병들어 갔습니다. 2년 전까지 거의 매주 시댁에 갔습니다. 제사도 많고 집안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는 것도 제 탓이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무릎이 까진 것도 제 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빼고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집을 장만하고 집 크기도 늘렸는데 시어머니는 칭찬은커녕 비꼬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귀한 아들 힘들게 이사 다닌다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장손의 외아들,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제가 시댁에 잘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안 오고 뭐 하냐며 화를 내시고 명절에는 신혼애가 올 때까지 시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정은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것이라는데 주말에 거의 시댁에 가는 저희에게 그게 할 소리인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저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본인의 아들, 딸은 무지하게 안쓰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할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로 맞벌이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며느리에게 고생한다 소리 한 번을 안 한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50이 넘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본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한 번은 저희가 과일을 사서 시댁에 갔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막 뭐라 하시더군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전날 신우가 똑같은 것을 사왔는데 또 사왔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누나가 뭘 사가지고 왔다 갔는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고 하니까 아차 하면서 입 다물었어요. 5년 전쯤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그런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본인이 사골국을 쏟은 걸 저에게 막 뭐라 하더군요. 제가 할 일을 본인이 대신하다가 그랬다는 것이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혈이 뒤집혀 3일간 출근도 못하고 울다 잠들고 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화병이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에 안 좋은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젊은 게 왜 그러냐 하더군요.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밥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가 밥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라도 밥을 차리라 했어요. 남편이 효자인 것 빼면 좋은 남편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러다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합니다. 명문대를 갔는데 그까짓 기집애가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아들이 잘해야지 이러셨어요. 물론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애들은 뭘 대학을 보내냐? 고등학교만 나오고 돈 벌면 되지 이랬던 분이십니다. 제가 시댁 재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속물이었나 봅니다. 시댁은 다른 재산은 없어요. 딸랑 집 한 채 있는데 재작년에는 그 집을 신우에게 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별 생각도 없는 저에게 너는 재산에 일체 관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 갖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니 지금까지 늘 이런 식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찍 세상을 뜨거나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면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을 것 같다고요.
법률 상담 받은 것도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우선인 삶을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라고 했지만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화병의 원인을 당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별로 보여주지 않았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나갈 테니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시댁에서는 일체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멍하게 지내다가 점점 활력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던 것도 몇 달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더니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매일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 것이고 집도 제가 가지라고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일까요? 저는 석 달 만에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편은 평생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첫 번째 명절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명절이 있었는데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별말 없더군요. 시댁에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은 왜 안 왔냐 묻더군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싫어해서 안 데리고 왔다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손주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날 싫어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겠지? 잠잠해졌던 화병이 또 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딸만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내 옆에 붙어 있겠다니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 재산인 이 집을 준다고 했으니 집 주고 늙어서 봉양받으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못 뵐 것 같다고 이 사람이 한 20년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희생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남은 인생 저만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오니까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멍청한 남자를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도 하고요.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려고 해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정신이상자 같은 시어머니와 어우러져 사시려다 병을 얻으셨나 봅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착한 분이시니 어떤 형태로든 고생하신 것 이상으로 보상받게 되실 거예요.